풋볼 런던의 알렉스 골드 기자가 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로메로를 포함해서 꼭 나눠야 할 토트넘의 5가지 핵심 대화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랑게 디렉터입니다. 프랭크와 랑게는 덴마크 코펜하겐 교회의 림비 클럽 시절 사무실을 함께 쓰던 오랜 인연이 있다. 둘을 영입한 요르겐센이 말했다. 토마스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변함없이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 매우 성실하고 언제나 기분이 좋다. 요한은 토마스와 반대 스타일로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뛰어나고 똑똑한 친구다. 두 사람은 수년 동안 연락을 유지했고 랑게는 에스턴 빌라에서 프랭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결국 스티븐 제라드가 감독직을 맡았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팀을 이루었고 랑게는 포스테코글루를 위한 팀 구성에서 옛 동료 프랭크를 위해서 팀을 재편해야 한다. 랑게는 동료의 필요를 속속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졌고 앞으로도 이어갈 대화들이 챔피언스리그 같은 최고 수준의 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요한 랑게는 베리발 유망주를 영입한 디렉터입니다. 당연히 아치그레이, 오도베르, 솔랑케도 영입하는데 힘을 보탰었죠. 지난 시즌에 베리발이 서포터 선정 최우수 선수, 토트넘 올해의 선수까지 오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던데 거품 아닌가요? 네. 본래는 베리발이 토트넘에서 주전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하도 많이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져서 본인의 본래 포지션인 미드필더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고 무슨 베리발이 천억가 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시즌 베리발을 주전이라고 못을 박던데 중요 벤치 자원 정도여야 맞지 않나요? 네. 솔랑케에게는 역대 최고 이적료를 썼습니다. 레비 회장이 요한 랑게와 비나의 사장에게 권한을 많이 넘긴다면 분명 비싼 선수 영입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랑게에 이어서 다음 대화해야 할 사람으로 레비와 비나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레비 회장과 새 CEO 비나이의 대화를 하나로 묶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중요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프랭크는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넘치며 이런 자질을 이용해서 브랜트포드에서 이룬 것을 보다 큰 무대에서 실현해야 한다. 프랭크는 랑게가 토트넘을 변화시킬 특정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레비는 클럽이 모든 대회에서 경쟁하길 바라며 드디어 우승 가문을 끝낸 만큼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구단을 구성하길 원한다. 이에 임명된 프랭크는 24년 만에 실현 가능한 지금 당장을 위한 팀 구성에 대한 승인권을 받아야 한다. 비나이는 프랭크의 핵심 동맹이 될 가능성이 크다. 44세의 그는 아스날 CEO 시절에 미켈 아르테타를 강력히 지지하며 토트넘처럼 번번이 감독을 갈아치우는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방향을 추진했다. 새 CEO는 지난 25년간 레비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며 프랭크와 비나이 간의 원활한 소통이 두 사람 모두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의료팀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요. 네. 토트넘 감독과 의료진 간의 관계가 항상 순탄하진 않았다. 무리뉴는 아마존 다큐에서 분명한 불만을 드러냈고 콘테도 의료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지난 시즌 심각한 부상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팀과 갈등을 겪었다. 재부상이 반복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진만의 시각과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토트넘은 다시 의료 및 스포츠 과학팀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퍼포먼스 책임자이자 1군 코치인 크리스 헤슬럼이 프랭크와 함께 합류해서 코칭 스태프와 의료진을 이어주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헤슬럼은 브랜트포드 시절부터 명성을 쌓았으며 토트넘에서는 1년 전 도입된 애덤 브렉 감독 아래 스포츠과학, 의료, 영양, 심리 부문 전반에 걸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프랭크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팀과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 방식이 정착되길 바라고 지난해처럼 혼란이 반복되지 않길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입니다. 로메로. 네. 로메로도 토트넘이 잡고 싶어도 떠나겠다고 하면 끝이죠. 네. 로메로는 FIFA 랭킹 1위 아르헨티나의 주전 센터백입니다. 로메로는 2021년에 아탈란타에서 임대로 왔다가 그 다음 시즌에 완전 이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월드 클래스라고 분류된 것도 아니어서 토트넘이 최종 지불한 이적료는 5천만 유로였습니다. 당시에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액으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로메로는 매 시즌마다 부상을 달고 살았습니다. 반다이크나 살리바처럼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로메로가 싸움도 되고 패스도 되고 슈팅도 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선수인 만큼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한데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구단이 로메로를 내보내고 돈을 아끼면서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를 쓰려고 한다? 그럼 진짜 망하는 길이겠죠. 네. 토트넘이 이번에 유로파리그를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메로 반더벤 때문이었습니다. 17위를 한 것도 이 두 선수의 책임이 큽니다. 너무 많이 쉬었거든요. 풋볼 런던은 이번 여름 프랭크 감독이 나눌 핵심 선수와의 대화 중에 한 명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다. 월드컵 우승 센터백이자 유로파리그 MVP, 결승전 MVP에 선정된 그를 잔류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7살인 그는 포스테코글루를 깊이 존중했으며 감독이 해임된 지 6일 만에 그리고 프랭크가 임명된 지 단 56분 만에 강력한 감사 메시지를 남겨서 감정을 드러냈다. 아르헨티나는 언젠가 라리가에서 뛰고 싶다는 희망을 숨기지 않았지만 계약이 2년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불린 수비수에게 상당한 이적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어느 클럽이 이 금액을 지불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루메로가 우승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잔류 의사 비슷한 글을 남겼었는데 경질되고 프랭크 감독이 되니까 지난 두 시즌간 정말 감사했다. 당신은 훌륭한 감독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최고의 것들만 누릴 자격이 있다. 처음부터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뚫고 길을 열어줬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이 아름다운 구단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당신의 앞날에 최고의 일이 함께하길 바란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한 거죠. 네. 토트넘에 한 방 먹으라고 한 것과 같지 않나요? 네. 아니면 경질될지 모르고 충격적이어서 뒤늦게나마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에 한 방 먹으라고 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니면 경질될지 모르고 충격적이어서 뒤늦게나마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단이 경질을 발표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선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6년 전에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됐을 때도 선수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스 보도를 들은 후에야 케인도 포체티노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하죠. 아이, 진짜 매정한 구단 같으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흥민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이제 손흥민과 프랭크는 캡틴이 이적을 원하는지, 남게 되면 덴마크 감독이 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10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전설이 된 손흥민은 자신의 향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프랭크가 그를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할지에 대한 입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가 정리가 되어야만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지. 네. 손흥민은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에 토트넘이 비즈니스 때문에 보채면서 의중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풋볼 런던에서 은베모 영입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골드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였는데 은베모가 맨유 이적이 유력한 게 사실인데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입할 의향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선수의 주급보다 더 원하는 게 바로 등번호 19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등번호가 현재는 솔랑케인데 본래 부동의 스트라이커인 만큼 히샬리송이 떠나게 되면 그 9번을 솔랑케가 원래대로 가져가고 솔랑케 19번을 은베모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등번호 때문에 이적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좀 그렇다. 그죠? 네. 그리고 히샬리송이 정말 떠나나요? 네. 처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토트넘 구단과 인터뷰도 하던데 네. 솔직히 히샬리송이 아픈 적이 많았고 입지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본래 폼을 찾는다면 세메뉴 영입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전성기 시절이거든요. 토트넘이 브라질의 스트라이커와 잉글랜드의 스트라이커 2명을 동시에 데리고 있다는 건 그래도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히샬리송처럼 헤딩골 잘 넣는 선수도 없고 말이죠. 네. 그냥 지금 공격진에 딱 은베모만 들어오면 토트넘 공격은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손흥민, 은베모, 솔랑케, 히샬리송, 텔, 오도베르. 와 진짜 이 정도는 되어야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하면서 상위권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나저나 토트넘은 미드필더가 급할 텐데요. 네. 손흥민이 1년 더 뛴다는 전제로 미드필더 공들여서 영입 안 하면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네. 진짜 다음 시즌 손흥민, 로메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진짜 찌라시 놀아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